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비아디 전기차 환경보 인증 막바지 중국차가 몰려온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요. 중국 비아디가 환경부 시험을 끝내고 인증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차도 지커 브랜드로 국내 진출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지커가 한국 온다. 비아디가 들어온다고. 게다가 성과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도 국내 진출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브랜드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 리오토 이렇게 생겼거든요. 괜찮아. 니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는 센데. 이런 차가 이제 국내에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계 시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중국으로 뒤집혔죠.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면서 난리잖아요. 이거 관세 왜 매깁니까? 중국차가 뭐 만만돌이면은 뭐 관세 매길 필요 있어요? 들어와봐. 맞다이로 붙어보시든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관세 없으면 위험하다. 관세 없으면 이제 중국차가 우리 시장을 싹쓸이한다. 중국차가 충분히 쓰레기면 소비자 선택에서 도태될 텐데 소비자 선택에 맡겨버리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중국차 판매 대수 계속 늘어가고 중국차에 대해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아디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커도 곧 들어오게 돼요. 앞으로 여러 브랜드들이 더 들어오게 될 텐데 당연히 이런 중국차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 안 팔린다. 이거 막아야 된다. 중국차 쓰레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주장 당연히 있고 근데 반대로 아니다. 현대기아가 한국에 파는 게 겨우 20%밖에 안 되잖아. 80%는 결국에 해외 시장 나가야 되고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동남아, 인도 등등등을 가서 싸워야 되는데 중국차를 제대로 알고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여기서 확보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차가 지금 들어오는 게 현대기아가 좋은 차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저는 어떤 쪽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차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제가 편파적이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귀 막고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라도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이 형편없더라도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난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중국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라는 분들도 정보는 알아야 됩니까? 이번에 들어온다는 비아디 그리고 지커는 어떤 자동차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어떤 차입니까? 당연히 테슬라죠. 2024년 상반기에 89만 대 팔았습니다. 연간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2위는 어떤 브랜드일까? BYD입니다. 72만 대. 지금 10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BYD는 어떤 회사입니까? 전기차 전용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 하이브리드가 있어.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지금 BYD가 새로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를 한번 꽂고 기름 가득 넣으면 2000km를 그냥 갈 수 있다고 해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을 놓고 보면 테슬라를 훌쩍 뛰어넘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약간 걱정되기도 하죠. BYD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지난번에 미니 코리아에 계시던 조인철님께서 BYD 코리아 대표로 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BYD 코리아가 국내에서 차를 내놓는다라는 게 본격화됐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BYD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맡을 딜러사도 선정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삼천리 모터스가 BYD의 국내 딜러로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지금 공식 발표를 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장도 여러 곳에 생겨요. 올해 수도권, 부산, 대구에 전기 승용차 전시장 20곳을 열고 2026년까지 7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이 70개가 갑자기 생기는 거야. 너무 크게 하는데 이거 좀 딜러사도 이미지 관리를 할 텐데 중국차 수입하는 딜러예요 라고 해도 이미지 관리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닌데 그러면 자동차 브랜드라는 게 이름을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동차 브랜드는 자동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자동차가 나오게 되나? 지난번에 저희가 BYD 영상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 내놓을 차 두 종이 이렇게 있다 보여드렸는데요. 평택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차는 요거였어. 파란색 위장 스티커로 랩핑을 했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돼서 저희한테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있던 차들은 돌핀 그리고
실이었습니다. 물론 돌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고 좀 작은 차, 약간 경차보다 조금 더 큰 차 정도로 이런 차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를 사면서 이런 자동차를 탄다? 자가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누가 얘기할 거잖아요. 새롭게 생긴 차니까 그 차 뭐야? 중국산 차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을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들 눈높이에 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900만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1,900만원이면은 이거 보조금 받으면은 대충 1,200만원?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차니까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 갖고 나는 쿠팡 배송을 한다. 나는 만약에 시골에서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니까 농사 지을 때 저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용도로는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들 중국 브랜드에 대해서 욕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중국차 나오면 막 깔 거잖아. 야, 이게 뭐 형편없는 뭐가 있네. 디자인 이게 뭐냐? 품질 이게 뭐야? 이런 것들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가차를 처음부터 내놓으면 BYD 브랜드 이미지에 너무 큰 타격이잖아. 얼마나 깔게 많아.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출시되는 차는 돌핀은 아닐 것 같고 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요, 실이 이미 산업부 인증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 기사를 보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에 대한 전기차 인증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도로주행 시험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요. 이제 주행거리, 보조금 이런 자잘한 정리만 하면 올해라도 차를 출시하고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2달 남았는데, 2달 안에. 와, 이게 진짜 되나? 실은 어떤 차입니까?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뭐를 보고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죠. 이거 뭐 같습니까? 테슬라 모델 3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닮은 차가 있어요. 아이오닉 6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아이오닉 6가 약간 테슬라 따라했나? 테슬라를 하나 놓고서 저게 목표야 라면서 양쪽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대충 비슷한 지점에서 만난 것 같아요. 요거 아이오닉 6의 경쟁 상대 일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중국차를 사겠어? 라고 얘기하실 텐데, 생각해보면 이게 경쟁 상대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실제로 시장에서 던져놓고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선택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BYD가 어느 나라 시장에서 우리 아이오닉하고 붙었나? 일본에서 붙었죠. 이미 BYD 일본에 팔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나라죠. 그런데 실이 일본에서 판매를 개시했죠. 일본에서 또 판매 개시한 차가 아토3라는 차, 요 차입니다. 요 차가 소형 SUV, 약간 아이오닉5보다는 코나 EV랑 비슷한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나 EV하고 느낌 조금 비슷하죠. 일본에서 판매량을 보면요, BYD는 올해 6월까지 1084대를 팔았습니다. 1084대. 와. 그러면 같은 기간에 현대차는 얼마나 팔았나? 343대를 팔았습니다. 일본 시장은 현대차와 BYD가 똑같이 새롭게 진출한 시장인데 현대보다 BYD가 3배를 더 팔았어. 아우, 마음이 안 좋아. 가격이 떨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가격도 떨이가 아닙니다. 아토3는 지금 3만 달러 정도고 코나 EV는 3만 3천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토3가 코나보다 한 10% 정도 저렴하다? 큰 차이가 아니죠. 거의 비슷해요. 이런데 3배 차이라니. 그러면 이 차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떨까? 상당히 걱정되죠. 자, 그러면 이 실, 일본에서 왜 인기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디자인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괜찮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오닉 6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차가 갑자기 디자인이 왜 이렇게 멀쩡해졌나? 그도 그럴만한 게 예전에 아우디 디자이너 볼프강 예거가 디자인한 자동차입니다. 실내를 보면 실내도 꽤 멀쩡합니다. 10.25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있고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 센터 디스플레이 정도면 멀티미디어 환경을 즐길 때도 좋을 것 같고 오디오 품질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승하고 왔는데 괜찮았어요.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멀쩡한 자동차였습니다. 좋다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살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았어. 그냥 멀쩡해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 또 재밌는 거 있죠. 요게 90도로 회전합니다. 세로로 보여. 내비게이션 볼 때 이렇게 세로로 했다가 영상 볼 때 가로로 했다가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게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크리스탈 기어 노브 있었죠. 시트는 나파 가죽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들을 잘 갖추고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껍데기는 뭐 괜찮다, 근데 알맹이가 형편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장점 두 번째, 주행거리가 깁니다. 배터리는 BYD가 스스로 제작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데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서 배터리를 사다 쓰잖아요. 근데 BYD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원래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전부 자체 제작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BYD가 자체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내구성 면에서 괜찮다고 하죠. 구멍을 뚫어도 불이 안 나는 배터리다, 이렇게 광고하기도 하고요. 지금 두 가지 배터리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61.4고 하나는 80.6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사륜구동 기준으로 해서 575km를 주행할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근데 575km 아마 우리나라 기준보다는 일본 기준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30% 정도는 빠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 400km대 정도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라 겨울철 주행거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나요? 그쵸. LFP는 겨울철 주행거리 떨어집니다. 지금 KGM 같은 경우에 BYD 배터리를 이미 쓰고 있잖아요. 요거 인증받은 걸 보면 상온 주행거리가 433km, 저온 주행거리는 333km입니다. 그래서 대략 23% 정도 떨어지는 거죠. LFP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주행거리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떨어진다면 이거면은 LFP라도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400V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800V 시스템으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충전 시간을 보면 지금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입니다. LFP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것의 절반 정도거든요. 테슬라는 당연히 400V 시스템 쓰고 이 LFP 버전은 충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충전 시간도 이거보다 2배는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나? 대단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 같은 경우도 성능이 가장 높은 버전은 523마력을 냅니다. 사륜구동으로 상당히 강력하죠. ADAS 같은 경우는 지금 루프에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손발 놓고서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지원해 주는데, 국내는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국내는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충분한 기술력에 올라설 때까지는 아마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가격은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BYD 실 일본에서 가격이 한화로 4,600만원, 중국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중국 시장이 지금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싸게 파는 것 같고, 해외 시장에선 괜히 덤핑이라든지 뭐 이런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급화 전략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4,600만원에 판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4,700만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 이 정도라면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는 거다 싶은데, 이럼에도 이게 팔린다는 게 놀라운 따름이네요. 일본에서 중국 자동차를 도대체 누가 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첨단 안전장치 여러 가지로 들어왔죠. 유럽의 스타일링도 어느 정도 도입했다고 하죠. 일단 시작은 전기차인데 BYD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까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판매를 거두게 될지,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실은 이런 정도의 자동차인데요. 일본에서는 돌핀 아토3가 먼저 나오고 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돌핀과 아토3보다 실이 먼저 나오게 됐죠. 그럴 만한 게, 일본은 조금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차, 그냥 실용적인 자동차를 위주로 사는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실같이 남들한테 보였을 때 괜찮은 자동차, 그리고 중국 차를 살 때 요 거부감을 좀 삭혀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쉬운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C를 먼저 내놓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품질 높은 차를 내놔서 브랜드 이미지 높여놓고 나서는 돌핀 같은 자동차도 후광 효과로 어느 정도 팔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얼마 정도의 가격에 나올 것인가. 지금 가격대를 보면 일본에서 그렇게 싸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4천만 원이 훌쩍 넘을 텐데, 요거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 BYD는 어쨌든 제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BYD 다음으로 나오는 중국차는 지커입니다. 지커는 지금 뭔가 구체화된 것을 이렇게 발표하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지커 코리아 프로젝트에 BMW 코리아의 상품 매니저였던, 그리고 폴스타에 계셨던 김남호 씨가 대표로 영입됐습니다. 그래서 김남호 대표께서 이제 지커 코리아를 이끌고 실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딜러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서 어떤 딜러가 선정됐을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조만간 저희가
우리가 지커가 한국에 가져올 차가 어떤 차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커는 저도 몇 개 보긴 했는데 이 차들이 좀 대단합니다. BYD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지커는 어떤 자동차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장 먼저 보여줄 차는 아마 001일 걸로 예상됩니다. 001은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지커 판매량의 절반 정도는 001이죠. 와, 디자인 이렇게 생겼어요. 야씨, 이건 한국 스타일이 아니고 유럽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이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약간 외건형 느낌도 나고 스포티한 외건이어서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튼 지금 디자인 봤을 때는 꽤 훌륭해 보입니다. 디자이너는 스테판 질라프죠. 아우디 총괄 디자인 하시던 분, 정말 유명한 천재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디자인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상의 더 훌륭한 디자인도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이분 아시겠지만 현대차 이상엽 부사장 그리고 돈커볼케 사장하고도 벤틀리에서 같이 한솥밥 먹던 사이입니다. 외국인인데 보통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 이름 말하면 중국에서 이상엽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음 안 하시고 이분은 실제로 이상엽 부사장님 이렇게 발음하세요. Years ago, 30 years ago. Sanyup, we worked together. 한국말로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발음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웠던 거야. 이상엽 부사장이 스테판 질라프의 선임이었어요. 스테판 질라프가 후배야. 돈커볼케 다음 이상엽 부사장, 다음 스테판 질라프, 이런 사이. 여튼 이분 지금 지커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커 디자인을 보면 중국차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도 스테판 질라프는 중국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세계 30개국의 디자이너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구성도 보면 상당히 화려하죠. 소프트 클로징? 아니, 그런 건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럭셔리카라니까요. 럭셔리카. 그런 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자동문이 들어갑니다. 자동문이라는 건 뭡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잖아. 문이 자동으로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차 있으니까 문 열다가 그 차 문 콕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옆에 차가 있으면 거기까지만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치면 안 되죠. 사람이 피하면 그때 열리도록 이렇게도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 다치거나 문콕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센서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현대기아에 문 열리는 차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전동 센서로 쭉 열리게. 벤츠 롤스로이스도 안 됩니다. 문 열리는 거는 BMW 7 시리즈만 돼요. 테슬라 모델 X 뭐 이 정도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형차에 들어가고 소형차에도 들어간다는 거, 이게 충격적이죠. 지커 001 이렇게 생기고 009 이렇게 생기고 지커 믹스 이렇게 생겼어요. 지커 007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 그게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커 7X도 이렇게 생기고, 아 멋지죠. 나름대로 디자인 괜찮아 보여요. 이게 뭐 실제로 좋을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자, 실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15.6인치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한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기능이 있어. 테슬라에는 없는 계기판 있고요. HUD 당연히 있고요. 내가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실내 소재였습니다. 마감이 깔끔해.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스웨이드, 아 진짜 멋지죠. 지금 플라스틱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인테리어가 그냥 비싼 차야. 편의 장비 훌륭합니다. 마사지 시트 같은 거 들어가요. 공조장치 PM2.5를 99% 걸러줍니다. 당연히 그런 거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본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먼지 걸러주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디오 성능도 뛰어납니다. 야마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서 오디오 훌륭하다 라고 누구나 느낄 만한 그런 스피커를 갖고 있는데, 그랜저 12개라서 스피커 정말 많아요, 뭐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차에는 스피커 몇 개 들어있나? 28개 들어있습니다. 28개. 출력은 몇인가? 우리가 와 출력이 이 차는 정말 빵빵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한 1000W 정도 됩니다. 1000W면 오 진짜 무슨 공연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 차는 출력이 3000W 3000W야. 실제로 오디오 품질은 아마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볼 기회가 있겠죠. 모터는 지금 536마력. 와 536마력 대단하죠. 지커 001의 고성능 버전도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요. 배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 그리고 3원계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좋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LFP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나는 비싸더라도 멀리 가는 3원계가 좋아요 라는 분들은 3원계로 하고, 배터리 팩을 호환되게 만들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뭐가 문제죠?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있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전기차도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6kWh, 100kWh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140kWh 기린 배터리도 넣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140kWh? 어떻게 그런 걸 넣지? 이 140kWh 배터리는 CLTC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린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시간도 엄청나게 빠른데 충전하는 속도가 5C라고 해서 12분 만에 완충 가능한 수준의 피크 수준을 보여줍니다. 근데 피크가 그렇다는 거지 전 구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에서 80%까지 그럼 몇 분 만에 충전이 되냐? 10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죠. 진짜 이건 너무했다. 아니 어떻게 5C가 가능하냐?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죠. 셀을 배치하고 냉각핀 배치하고 셀 배치하고 냉각핀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방식으로 쭉쭉쭉쭉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셀의 아래쪽을 냉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셀의 옆면, 가장 넓은 면을 냉각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일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최적의 온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명도 더 길어진다라는 게 제조사 측의 설명입니다. CATL이 제조한 기린 배터리고요. NCM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140kWh 배터리 넣으면 이거 얼만데? 이 차의 중국 판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조금 비싸긴 한데 10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10분이면 80%가 돼. 이거는 지커 001의 가장 고성능 모델은 지커 001FR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몇 마력이냐면 1265마력.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02초. 가격은 1억 4천만 원. 한 달에 99대씩만 한정 생산한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인데 사는 사람이 있나? 99대씩 한정 생산이라는데 99대가 팔릴까 한 달에? 궁금하네. 이 차는 뭐 에어 서스펜션도 달렸다고 하고요. 서킷 주행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지리 그룹이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로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터스 에메아 아니면 뭐 에비라 그리고 일렉트라 이런 차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주행 능력, 튜닝 능력이 지리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지금 다른 자동차에 비하면 1억 4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긴 하지만 로터스 일렉트라하고 비교하면은 싼 겁니다. 그렇잖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차가 주력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선 지커 001 중에 가장 기본 모델들 위주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한 4,9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붙어도 한 5천만 원대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지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한 것에 그치진 않습니다. 지커의 ADAS 기능도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해요. 구글 웨이모를 보면 지금 지커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드라이버라고 해서 지커 미니밴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지커에서는 선행 기술로 이런 것들도 공개했습니다. 주차를 알아서 하고 충전도 알아서 하고 그리고 출차도 알아서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커를 타보면 자동 주차, 자동 출차 기능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자동 주차를 해줄 수 있고 그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자동차들이 자동 주차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자동 주차는 너무 잘 돼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지커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차의 이미지는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 중국차는 저도 비웃었습니다. 가서 와 차가 무슨 냄새가 나요. 와 마감이 조잡해요. 이렇게 형편없는 차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BYD라는 회사가 배터리 회사인데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깔깔깔깔 이렇게 비웃었었죠. 그랬었는데 중국차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불과 한 3, 4년 전부터입니다. 3, 4년 전부터 갑자기 바뀌었어. 너무 이상한 일이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부터 중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갑자기 테슬라의 생산 기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테슬라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노력한 결과 이 테슬라의 부품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결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중국 회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 중국차에 대해서 더 이상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섰고 이게 지금
그럼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경쟁력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차는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중국차 말고도 우리 주변에 중국차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타시는 버스, 전기버스 거의 중국차예요. 정말 대부분의 버스들이 전기차로 전환됐고,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중국차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용차는 중국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가 흉볼 것도 아니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 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전기버스를 더 많이 만들어 봤어. 지금 유럽에 가봐도 BRD 전기버스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2층 버스, 이건 영국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영국의 상징도 이제는 중국 BRD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어쨌든 바뀌고 있다. 그만큼 중국차의 침공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용차나 그런 거 아닐까요? 승용차는 그럴 일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중국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BMW iX 요거 중국차입니다. 선양 공장에서 생산하죠. 폴스타 2 요것도 중국에서 생산되죠.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요것도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모델 3 스탠다드도, 링컨 노틸러스 요것도 중국이에요. 로터스 일레트라 이것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타시는 택시 소나타 요거 중국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 타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게 중국차라서 형편없다, 위험하다,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차를 접하게 돼요. 정작 중국 브랜드가 들어와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중국차에 괜찮은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얘기하면 댓글이 뭐 난리가 납니다. 저보고 중국인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지? 독일차 너무 좋아요 하면 독일인 되는 겁니까? 중국차가 잘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걸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중국차 잘 나왔어도 못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도움이 됩니까? 저도 사실 이러면 좋죠. 중국차 욕하고 중국차 뭐 쓰레기예요, 뭐 중국차 그거 뭐라고 그거 좋다고 합니까? 그거 형편없어요, 현대기아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댓글도 분위기 우호적이죠. 아니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자동차가 좋다고 하는데 국뽕이 막 차오르잖아. 이 주식 사신 분들도 우리나라 차 좋다고 하면 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이 그렇지, 평소에 내가 김한용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내 주식 갖고 있는 회사 이거 좋다고 하네,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1차원적인 겁니다. 딱 지금 이 순간 우리 차 좋다 오냐 어화둥둥 현대차 최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현대차는 거기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중국 차들, 미국 차들, 유럽 차들 할 것 없이 이 좋은 자동차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더 나은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 현대의 주력 시장인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시장에서 다른 나라 차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우수한 상품성으로 더 나은 판매량,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점유율을 높여봤자 이 중국차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차하고 경쟁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차들은 절대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막아선다 하더라도, 이게 갈라파고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팔려봤자 뭐해. 우리나라는 전체 현대기아 시장의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작은 시장에서 아무리 점유율을 높인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 현대기아를 위해서도 분명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